네, 안녕하세요. 자, 요번에는 이제 현대사회를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는 게 1945년 8월 15일이죠? 요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대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큰 걸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일단은 광복, 해방 직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데가 1948년 8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건국일이야. 그래서 요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크게 정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일일이 외우지 마세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 하나 정리해 놓으십시오. 약칭에서는 그냥 건준이라고 불러. 건준. 그래서 요 단체는 그냥 대략 개념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이 단체는요, 의미가 뭐냐면, 여운형이란 사람, 여운형과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인데, 좌우 합작으로.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이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 세력이 뭉친 단체야. 그리고 해방 후 처음으로 활동한 정치단체입니다. 이 정도의 개념만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해방 직후 가장 먼저 정치활동을 한 단체가 뭐가 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다. 여운형과 안재홍이 주도했으며 좌우 합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하나 정리해 놓으십시오. 모스크바 삼상회의. 자, 이거는 45년도 8월 12월 달에 45년도 맨 마지막에 일어난 건데, 이건 뭐냐면 한국 문제를 다룬 국제회담이야.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들이 미영소 3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그래서 정상이 아니라 외상들이 해서 삼상회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삼국 외상들의 회의인데 여기서 한국 문제가 결정이 된 거야. 그래서 결정된 내용은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에 합의한 회담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합의한 회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한반도를 친탁 통치하겠다라고 합의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세요.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어떤 회의다? 삼국의 외상들이 모여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임시정부 수립하자.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합의했다. 신탁 통치 실시를 결정했다. 그래서 그 3개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신탁 통치로 인한 민족의 분열이 있어. 자, 1945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자 이게 국내에 알려져서 신탁 통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분열이 심했어. 자,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운동도 나오고 그걸 반탁 운동이라고 한다.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운동도 나온다. 그런 찬탁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탁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야, 김구. 김구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에 이승만과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김구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송진우, 한국민주당 세력이라고 한다. 얘네들은 반대야. 반면에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 세력, 박헌영. 그러니까 얘네들은 민족주의 세력이고 얘네들은 공산주의 세력이야.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은 찬탁운동을 전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 알아두십시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구하고 이승만은 알아도 김구하고 이승만은 무슨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반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정리해 놓으세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냥 공동위원회라고 한다. 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열겠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됐다? 모스코바 3상회에서 결정된 회담이란 말이야. 기구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걸 열겠다고 결정됐고, 그리고 실제로 개최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미소공동이 개최됐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거냐면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열렸는데, 결론은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가 있었어. 이때 조선인들도 여기에 참여시키자고 했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자격 조건을 놓고 소련은 찬탁단체만을 참여시키자. 미국은 안 된다.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라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찬탁단체 내지는 반탁단체에서 참여단체, 이거 뭐 외울 것도 없는데 어쨌든 참여단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석시킬 단체를 선정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패,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개최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부 수립 문제는 협의도 못 해보고 결렬되었습니다. 거꾸로 그냥 크게 해방 이후에 한반도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해서 개최된 회의를 뭐라 그래? 미소공동위원회.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이란 사람. 이승만이란 사람은 민족주의 세력인데 정읍발언 정도. 정읍발언.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해. 그걸 정읍발언이라고 해. 그래서 이승만은 정읍발언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주장하게 되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심할 때거든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배제한 3.8 이북을 배제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은 무슨 운동한 거야? 단독 정부 수립 운동과 반탁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야.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운동. 이것도 정리해놓으세요. 자, 해방 이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심했다고요. 해방 이후에도 좌익과 우익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들이. 그래서 좌우가 합해서 빨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운동이야. 이게 좌우 합작 운동이야. 그래서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누가 주도했냐면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했어. 여운형과 김규식 등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좌우 합작운동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 해방 이후에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 합작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좌우 합작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유엔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자, 그래서 이 남한의 정부 수립 문제가 잘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자 미국은 47년도 말에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유엔으로 가져가서 유엔에서 결정을 내려 한반도에서 정부를 수립하라고. 그래서 유엔 감시하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게 이제 1948년 5월 10일이고 이것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거야. 그래서 한반도는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은 유엔 주도해. 자,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8월 15일 날 공포를 한 거지.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제 각 정부별로 이승만 정부 때, 그 다음에 장면 정부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야. 저 1공화국 장면,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때,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이런 식으로 각 정부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정리해 놓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일이 6.25 전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6.25 전쟁 뭐 다 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죠. 이게 6.25 전쟁.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 있죠? 거기다가 몇 개를 좀 쓰세요. 이승만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6.25 전쟁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승만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져. 그걸 반민족 행위처벌법이라고 해. 반민족 행위처벌법이라는 게 제정되는 때가 어느 때다? 이승만. 그냥 내용을 알아놔. 이승만 정부 때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률을 뭐라고 한다? 반민족 행위처벌법.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농지개혁. 자, 이승만 정부 때 이것도 잘 나오는데 이승만 정부 때 실시한 경제정책 하나가 바로 농지개혁이거든. 농지개혁은 이 원칙, 경자 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거야. 경자 유전은 경자는 밥 가는 사람이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지주제가 발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여전히 부재지주가 많았고 실제로 농민들은 땅을 갖고 있지 못한 농민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무슨 원칙에 위배되는 현실이야?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현실이지. 그래서 경자유전,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땅을 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땅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지주로부터 땅을 조금 사가지고 뺏어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토지 분배 정책이야. 일명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의 정책을 뭐라 그런다? 농지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뭐다? 농지개혁. 경자 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뭐다? 농지개혁.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공업과 관련해서 이승만 정부 때 특히 발달했던 산업이 삼백산업이거든? 삼백산업이야. 삼백산업. 이건 뭐냐면 세계의 흰 산업 말하는 건데, 설탕, 시죠? 하얗지? 제당업이지, 이거? 그 다음에 밀가루, 희죠? 제분업이지? 면방직, 하얗지? 섬유업, 요 세 개 합쳐서 삼백산업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1950년대는 주로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삼백산업, 설탕, 밀가루, 면방직업.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정부가 좀 집권 연장을 위한 비민주적인 개헌을 한 게 좀 문제야.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조금 정치를 한 거지. 그래서 비민주적인 개헌, 헌법 개헌을 2차례 한다고. 그래서 그 2개 좀 알아두세요. 발췌 개헌하고 발췌 개헌. 이게 1차 개헌이거든. 발췌 개헌. 그 다음에 4.4.5입 개헌. 이게 2차 개헌이야. 4.4.5입 개헌. 요거는 목적이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한 비민주적인 개헌이야. 자,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봐. 자, 그래서 대충 일단 요 정도. 요 정도가 바로 뭐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심했다고.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3.15 부정선거, 3.15 1960년 3월 15일 날 정부 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부정선거를 저지르더라고. 이승만 정부가.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항의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4.19라는 거야. 그래서 4.19 혁명. 그래서 4.19 혁명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알아두세요. 자, 4.19 혁명은 무엇에 저항한 운동이야?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일어난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놔.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수립된 정부를 장면정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장면정부.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근데 장면정부는 또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진다.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에 무슨 정부가 수립된다?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을 조금 정리해 놓으시는 겁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는 무슨 일 있었나? 이제 제일 잘 나온 걸 좀 보면 박정희 정부 때는요. 일단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정부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이후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때 이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일 회담이라는 게 개최되고 결국은 한일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돼. 자, 그래서 어쨌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어느 정부?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이때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날 때거든.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민국의 군인을 파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트남 파병. 이것도 어느 정부 때 한 일이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해 나갔던 정부가 어떤 정부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1962년부터 5년간을 단위로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이때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절대적으로 빈곤에 시달린 때야. 동남아시아보다도 못 살 때야. 북한보다 훨씬 못 살 때야. 그래서 아주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박정희 정부가 내건 최우선 정책이 바로 조국 근대화였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일단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시한 경제정책을 뭐라고 그런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구조의 틀은 이때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요 정도.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도 좀 알아주세요. 자,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났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입니다. 라는 거야. 새마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면자조, 협동, 이게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이거든요. 이때 이제 급속하게 공업화가 이루어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공업화가 이루어진 건 좋은데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이 있는 거야. 특히 농촌은 주로 투자가 좀 미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을 근대화시켜야 됐다는 농촌 근대화 운동이다. 일명 이걸 새마을운동이다. 뭐 대충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도 맨 처음에는 조금 국민적 지지를 얻었는데 점차 집권 연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삼선개헌, 이 사람도 삼선개헌이라는 걸 해가지고 삼선개헌이라는 걸 해서 집권 연장을 위한 자꾸 개헌을 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국민적 지지를 잃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래서 유신헌법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이 유신헌법의 내용은요. 조금 대통령의 권한을 아주 집중시키는 헌법이었어. 그래서 결론은 또 독재정치, 비민주적인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유신헌법 이후의 체제를 유신체제라고 하는 거야. 유신체제.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박정희 정부 때 특히 유신체제에서 민주화 운동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 정도 좀 알아두세요.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뭐다? 어떤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도 결국은 정상적으로 무너지지 못하고요. 1979년에 박정희가 피살당해. 그걸 12.6 사태라고 해. 12.6. 그래서 12.6 사태, 박정희 피살. 요걸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근데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그게 이제 전두환 정부가 81년부터거든요. 그런데 1980년에 이제 이때는 신군부라고 해.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또 여기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신군부가 또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자 국민들이 또 저항을 했다고. 그래서 이 신군부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 나온다. 그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래서 그것도 하나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9 혁명. 그치? 이승만 정부 비민주적인 정치에 대한 저항.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
자, 그 다음에 신군부에 대한 반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러나 결국은 진압을 하고 결국은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저는 별로 없죠? 헌법 개정하고 강압 정책하고. 노태우 정부 때는 그 북방 외교는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북방 외교 반드시 기억하세요. 북방 외교는 공산권과 수교하는 정책을 말하는 거야.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하고 국교를 맺고 있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때 노태우 정부 때 공산권 국가하고 국교를 맺는 거야. 수교하는 정책이야. 그래서 뭐 헝가리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소련 이런 나라들과 수교하는 정책. 이걸 뭐라 그런다? 북방 외교. 그거 반드시 제일 잘 나와. 북방 외교. 아, 전두환 정부 때 하나만 써놓으세요. 전두환 정부 때도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6월 항쟁이라고 해요. 6월 항쟁. 그거 하나 반드시 알아놔. 6월 항쟁. 6월 항쟁. 1987년. 1987년에 6월 10일부터 전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그게 이제 6월 항쟁이야. 6월 항쟁. 반드시 기억해. 그리고 이걸로 이제 6.29 선언이라는 게 발표돼. 6.29 선언. 이때 이제 국민들이 시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대통령 선출 방식이 간선제였거든요. 직선제로 바꾸자라는 거야. 그래서 직선제 개헌운동이야. 직선제 개헌운동이 일어났는데 정부가 이거를 거부했었어. 그래서 6월 항쟁이 일어난 거고 결국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6.29 선언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전두환 정부 때 발표되는 거야. 그래서 이 6.29 선언으로 9차 개헌이 이루어져서 현행헌법이 9차 개헌이거든요. 9차 개헌이 이루어져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3개 정도만 기억해놔. 노태우 정부는 뭐 기억하라고요? 북방 외교 기억하세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놔.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이루어졌던 정부가 어떤 정부다? 노태우 정부.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경제협력계획, 외환위기 초래. 이거 IMF 초래하는 거죠? IMF 초래. 김영삼 정부에다가 그 옆에다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거 하나 써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실명제 정책. 그 2개 정도는 좀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고위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하는 거 있죠? 그거 이때부터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실명제 있지? 지금 당연하지 실명제가. 그게 이 정부 때부터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2개.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있죠? 김대중 정부 때는 6.15 남북 정상회담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남북한 최초로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정부가 바로 이 김대중 정부야. 근데 지금까지 2차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차 정상회담이야. 1차 정상회담. 그래서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김대중 정부. 그래서 누구냐면 김대중과 북한의 김일성은 이제 없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두 정상이 합의를 해서 발표한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제일 잘 나와.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거.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2차 남북 정상회담, 그거 줄쳐놓으세요. 2차 남북 정상회담. 그 2번 있다고 그랬지? 김대중 정부 때 한 번, 이때 노무현 정부 때 2번째. 그리고 요때 이제 합의해서 발표한 걸 14선언이라고 해. 14선언이라고 써놓으세요.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합의해서 발표한 게 뭐다? 6.15 남북 공동선언. 2차 정상회담의 결과로 합의해서 발표한 게 뭐다? 14선언. 그렇게. 자, 그래서 정부별로 이제 대충 요 정도는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냥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냥 크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노력 있죠? 요것만 정리하면 이제 끝이야. 자, 이승만 정부 때는 별로 없고, 그냥 북진 통일 줄쳐놓으세요.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은 그냥 북진 통일이야. 북진 통일. 그 다음에 작년, 박정희, 그 다음에 이제, 도표. 72년, 그거 줄쳐놓으세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요 정도는 반드시 알아놔. 1972년, 72년이면 이거 박정희 정부 때야.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거야. 몇 년? 1972년.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별표 쳐놓고 알아두세요.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됩니다. 이게 이제 분단 이후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공식 합의에 의해서 발표된 거거든. 그래서 이 7.4 남북 공동 성명인데 여기서 이제 3대 통일 원칙이 합의에 의해서 발표돼. 그게 뭐다? 줄쳐놓으세요.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그 다음에 무엇을 설치한다고 했냐면 남북조절위원회. 그 두 개. 그래서 이거 정부는 박정희야. 자, 박정희 정부 때 처음으로 남과 북이 합의해서 발표된 선언이 뭐야?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여기에 통일 3대 원칙은 뭐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1989년에 통일 3원칙 있죠? 거기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한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한다. 방안. 이건 1989년 정부는 노태우 정부야.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한 대통령. 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제 노태우 정부의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통일 3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야. 그것 들춰놓으세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뭐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통일 3원칙은 뭐야? 자주, 평화, 민주. 그거 들춰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따로 쓰세요. 남북한 사이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기본 합의서. 좀 길지? 그래서 줄여서 그냥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그래.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 1991년 이것도 노태우 정부야. 이것도 반드시 써놓으세요. 이걸 일명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한다. 자, 이것도 합의에 의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남과 북이 합의에 의해서 발표한 게 뭐다? 약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세요. 그거. 자, 그 다음에 2000년. 그거 줄쳐놓으시고 또. 자, 또 합의해서 발표한 게 있어. 그게 뭐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건 아까 김대중 정부 때 줄쳐놨던 거지. 2000년. 정부는 어떤 정부다? 김대중 정부다. 자, 이거는 무엇의 결과물이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서 발표된 게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요 3개 정도는 확실히, 그래도 확실히 알아두세요. 7.4, 박정희 정부 때 합의에서 발표한 거. 7.4 남북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때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해서 합의에서 발표한 거. 남북 기본 합의서.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합의해서 발표한 거. 6.15 남북 공동선언. 그래서 요 3개는 아주 잘 나오니까 개념 정도는 확실히. 자, 여기까지 하면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